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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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0대 남성이 이른바 8쪽짜리 변명문, 네. 또 변명문이에요. 네. 그 변명문이란 말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자, 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우편으로 어디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자,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범행을 돕고 또 방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 70대 남성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범행을 돕는다, 방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흉기를 사준다거나 예. 여러 가지 이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 활동이 포함되는데 일단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이 70대 남성은 최소한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 김모 씨는 소위 말하는 변명문을 어딘가에 발송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본인 범행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전 개인적으로 언론기관이나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내가 범행을 마치고 나면 이걸 누군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범행을 하는데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른바 정신적 방조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둘 사이에 이재명 대표 피습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누군가에 보내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충분히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살인 미수 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 인정이 될까요? 사실 지금 범행 계획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씨가 이 살인 범행을 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와 그리고 김 씨의 행위가 살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두 가지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 지금 이 살인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살해 계획을 미리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 미수 방조죄가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신상 정보를 공개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나잖아요. 네.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상공개 대상 범죄들을 좀 보면 굉장히 잔혹한 범죄들이나 살인의 기수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네. 이번 사안 같이 이제 한 야당 대표를 살해를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피습을 했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상공개 요건에 비해서는 범죄의 그 종류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사회적 파장들을 고려한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흉기에 훼손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제 국가수에서 해당 여성의 사인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국가수에서 1차 소견이 나왔는데요. 네. 사인은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다라는 것이 1차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국가수의 이런 1차 소견을 참고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일단 또 이제 부검 결과가 앞으로 이제 나올 예정인데 다음 주나 늦으면 2, 3주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까지도 최종 결과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지금 타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 모든 방면에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타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가슴의 자창, 자 그런 자창이 극단적 선택을 한 시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죠.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흉기가 가슴에 그대로 네. 있었다라는 예.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대체 왜 이건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 봐선 낮다고 하느냐. 일단 이 여성이 그러니까 오후 1시쯤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한강 공원에 한 7시쯤에 도착을 했다고 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9분 후에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타살 가능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누군가와 접촉을 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접촉을 해야 그 사람이 공격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천집에서 나와서 한강시민공원까지 오는 과정에 누군가와 접촉하는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오는 과정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와서 39분간의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여성이 이 한강시민과 한강공원에 들어오고 나서 전후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여성이 누군가와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타살 여부가 논의가 될 텐데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 접촉한 정황이 없다면 타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더 진행이 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여성이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한 7시 30분에 한강공원에 들어가서 이제 발견된 8시 7분까지 약 37분간의 행적도 지금 의문으로 남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단 이 여성의 휴대폰을 좀 포렌식해서 그 상황 앞뒤에 그런 상황들을 구성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CTV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을 해서 이 여성의 행적들을 따라가 보는 것, 이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